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사윤입니다. 고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꼭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할까요에서 만날 하이디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산일부터 의류 판매까지 열심히 살아가며 희망 일기를 쓰고 있는 하이디 씨를 만나봅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인 사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정직하게 흘린 땀의 가치를 믿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와이프 하나. 보면 볼수록 매력 넘치고 응원을 보내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는 하이디입니다. 순창군 복흥면 주인공이 사는 곳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먹었어요? 김치. 하얀밥. 국물. 자, 손 들어보세요. 손. 그렇지. Hands up. Hands up. Nice to meet you again today. Nice to meet you. 하이디 씨는 올해로 10년째 순창 군내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를 돌며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세반 아이들과 영어 수업이 한창이네요. Hello. 저 게임하고 하는 방법, 같이 놀아 하는 방법. 그래서 애들 조금 괜찮았더라고요. 일주일 수업이 꽉 차 있는 하이디 씨. 하이디 씨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이듬해에도 그녀의 수업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다고요. 하이디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다른 선생님하고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충실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이디 씨와 아이들 모두 즐거워 보이죠? 하이디 씨는 이 일이 단순한 돈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어간다는데요. 그 마음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같네요. Okay. Now, what day is it? Monday. Wednesday. Monday. Good job. What color do you like? Good job. What color do you like? I like green. Good job. Hey. 애기 하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하는 난 그렇게 안 해요. 애들 나한테 많이 배우면 좋겠어요. 20년 전 정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하이디 씨. 대학 졸업 후 마닐라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다 남편을 만나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무서워하는 생각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도 몰랐고 얼마나 외로운 거야. 여기도 옛날에 다문화 가족 없었어요. 수업을 마친 하이디 씨가 바쁘게 이동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옷 바꾸고 이제 밭에 가야 돼요. 이곳이 하이디 씨와 남편 기용 씨의 보금자리. 다녀왔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이 반겨주네요. 잘 그렇지. 밭에 가야지. 이번에는 농사꾼으로 변신할 시간. 하이디 씨와 남편 기용 씨는 이곳 순창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 손수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부부의 땀이 고스란히 담긴 땅. 한 열매 큰 거 한번 볼까? 캐볼까? 부부는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대신해 밭고랑에 매달려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인삼밭을 바라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요. 상당히 길어요. 상태는 좋아요. 좋은데 한 시세가 없어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한 채 750g에 25,000원씩 나갔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한 12,000원밖에 안 돼요. 힘들게 했는데 있는 그 상황은 진짜 농사가 마음이 없어요 이제.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순창에 온 지도 15년. 처음에는 종업 살고 있다가 어머니 많이 아파서 어머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아버님도 농사하고 어머니 밥 뭐 해주니까 여기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갔을 때 이제 폭공에 나가는 생각 없어요 이제. 아 진짜 크다. 참 이렇게 사이즈가 커야 좋은 건데. 그렇죠. 이거 진짜 5년이요. 농사는 잘 지었지만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밭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하이디 씨. 반면 기용 씨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마지막 농사할 것 같다. 더 해야지.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씩 더 나는 하는 이제 거야. 별년 없어. 다 끝나. 부모님과 부부의 피와 땀으로 일군 땅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하이디 씨는 농사뿐 아니라 집안일도 우직한 성품으로 버텨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몸이 불편한데 얼굴 인상 안부 안 쓰고 웃으면서 항상 아버님 소변 소파에서 오줌을 흘리도 인상 안 쓰고 거실에서 화장실에서 하루에 청소 5-6번 하더라도 인상 안부 안 쓰고. 우리 순일 아빠 마음이 좋아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는 거야. 마음이 좋고 하지만 뭘 성질가 조금 급하고. 남편 기용 씨는 아내가 한없이 고맙기만 합니다. 한 1년 동안 집사람이 제 병간을 다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못 걷는다고 했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좀 다리는 쩔더라도 좀 걷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와이프 하나. 다친 이후로 더 가족,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하고 더 내가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퇴근할 시간 하이디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밤에 또 어디 가세요? 저 가게 갈 거예요. 가게요? 예, 옷 가게요. 어둡던 가게에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고객께도 거기 다 기다리고 있어요. 농사하니까 들어오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옷 장사해야겠다. 이 조금 가지고 있는 돈 장사하니까 옷 장사했어요. 그때 7월 달 시작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꼬박 1년 모노민 강사 활동이 막히며 SNS 의류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부터 외국인까지 고객은 다양한데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고객들과 소통하며 하이디 씨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Tama. Pero yung mga ano mo, Madam Sandalo, 재밌죠. 빨고 있지만 저 친구들 나 얼굴 못 봤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고객들이 나 얼굴 봤어요. 저 얼굴 못 봤지만 대화하고 괜찮아요. 그거 재밌어요. 하이디에게 힘을 주는 존재는 또 있습니다. 밥 먹었냐? 밥 먹었지? 지금 안 아프지만 나중에 또 아프니까 억지로 먹어야 해요. 예? 저녁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엄마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엄마도 우리 아들 너무나 보고 싶어. 알았어. 항상 조심하고. 바이바이. 두 아들은 대구와 전주에서 유학 중인데요.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준 두 아들이 하이디 씨에게는 든든한 재산입니다. 순디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만 도와줘. 그거 보니까 지가 눈물을 여기까지 힘들었어요도 정말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 주문 들어온 옷은 부지런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인공 하이디 씨.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가 앞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있고 가족, 옆에 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 있으면서 나한테 만약에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면 제가 좋겠어요, 진짜로. 그 마음 있어요. 마음이 빛나면 삶도 빛이 난다고 하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반짝이는 마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내리는 하이디 씨. 주인공의 오늘이 더욱 반짝입니다. 다문화 자녀는 아빠 나라 언어와 엄마 나라 언어, 즉 이중 언어를 구사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췄는데요. 최근 전북도 교육청에서 부모 나라 언어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화제라고 합니다. 그 현장 다같이에서 가봤습니다. 제가 이날 찾아간 곳은 전북 부안군의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고자오 건. 남매는 현재 발음의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요. 아직 더듬더듬 읽는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장상하, 장윤지 남매는 엄마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cây nấm. 그러면 cây 그죠? 그럼 할머니 짠. 와, 이거 볼게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마치 게임을 즐기듯 단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 그렇죠. 성조 딛고 떨어져줘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자, 셋, 컷. 그죠? 컷. 따라볼게요. 컷. 컷. 베트남어를 빨리 배워 베트남 외갓집 식구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엄마의 언어를 배우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왜? 친구들이 제가 베트남어 왜 이렇게 잘 하는지 궁금하게 하려고 자랑하려고. 네, 자랑하려고 배워요. 우리 동생은요? 저는 엄마가 한국말을 모르면 베트남어를 하면은 아니까 그리고 놀러 가서 베트남에 동네에 언니, 오빠, 동생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렵진 않아요? 배우는 게? 영어랑 비슷해서 영어를 알면 쉬운데 영어를 잘 몰라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빠는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배우는 거요? 성조 빼고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조 빼고? 네. 성조는 어려워요? 성조요? 어려워요. 조금만 보여주면 어때요? 하나, 둘, 셋. 꾼짜오꼬아.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된 닭꿈 부모나라 언어 맞춤 교육은 베트남, 중국, 일본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호응도가 높아 현재는 46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어를 가르치시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애들이 학습은 베트남 학습에 열심히 따라가 보니까 느낌이 너무 자랑스럽고 마음이 너무 기뻤고 뿌듯해요. 네. 그러니까 집에도 아이가 있으시죠? 네. 베트남어를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하나요? 평소 생활 속에서 또 엄마랑 같이 베트남에 뭐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하나씩 뭐 만약에 이거는 컵 있다 그러면 베트남어 꼭 있다 그러면 같이 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라북도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나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등 다문화 자녀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닭꿈 부모나라 맞춤형 지원 사업인데요. 부모나라 언어가 주로 엄마 나라겠죠. 베트남, 중국, 일본인 학생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뽑았어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강사단을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과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학교로 가거나 혹은 가정으로 가서 그 학생들한테 그 엄마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무엇보다 엄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는 표현을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엄마랑 더 많은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다는 표현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 확립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이중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이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외에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다고요? 올해 새로 시작을 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이 시작한 사업인데요. 외국 국적 유아 누리과정 학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은 유치원을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들은 누리과정이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에 있는 모든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학비 지원 이번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외국인 가정 자녀들은 무엇보다 학교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가 빨리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어를. 그런데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한국어 강사들을 학교로 직접 1대1로 매칭을 해서 보내가지고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다듬어지고 있는 배추들. 소금물에 담은 뒤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다시 추려냅니다. 여기까진 한국인에게 익숙한 백김치 담그는 과정. 그런데 이 김치 공장에선 공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2주 정도 묵힌 김치를 추출기로 갈아 동치미와 비슷한 맛의 주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잘게 썬 김치를 주스 성분으로 만든다는 점이 특징. 김치로 국물을 우려 만드는 김칫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지 않고 맛있는 김치를 만든 이유, 개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병동에 갔더니 환자들이 동치미 국물을 가지고 다니셔서 김치를 뭔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디서나 간편하게 김치를 먹고 싶다는 평소 생각도 개발에 나선 동기라고 말합니다. 김치 주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곳은 국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개발한 관련 기술을 묵혀둘 수 없어 민간 기업에 전수했는데 상품화의 성과까지 거두게 됐습니다. 김치가 이동하기도 힘들고 냄새도 나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주스식으로 마실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고 쉽게. 김치 주스는 다음 달 17일부터 편의점에 납품되고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됩니다. 해당 업체는 김치 주스 제조 기술을 응용해 내년부턴 김치 케첩도 개발해 유통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완주 동상면에 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완주군은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동상초등학교 인근에 보육실과 조리실, 교사실 등을 갖춘 공립 동상하나 어린이집을 완공했습니다. 완주군은
오는 2023년까지 공립 어린이집 8군데를 추가로 설치해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보육이 되고 이러한 보육 기반을 토대로 청정 트렌드를 쫓는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고 싶은 동상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읍시 두승산 정문 콩마을이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두승산 정문 콩마을은 토종콩을 원료로 해서 만든 콩국수와 청국장 메뉴로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가공식품 판매로 연매출 5억 원 달성과 함께 주민 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열정과 봉사 정신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군산시는 관내 장례식장 7개소와 일회용품 없는 장례 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시는 조례와 예산으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산불 진화대원과 감시원 등 120여 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산불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감시 활동에 들어갔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문화교류센터에서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생활 수기를 공모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난 즐겁고 행복했던 일, 한국 생활 적응기, 또 힘들었지만 극복했던 경험 등 기억에 남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11월 11일까지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한배문화교류센터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